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를 함께하는 책 읽는 예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이라는 책입니다. 돈은 중립적인 에너지이자 흐름이다. 예비된 부자에게만 보이는 우주의 은밀한 법칙. 이 책은 당신의 인생과 경제생활을 통째로 바꿔놓을 것이다. 이 책은 단순히 돈에 관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재정 상태를 뒤바꾸고 당신의 삶에 혁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돈과의 투쟁과 갈등 관계를 술술 풀리게 해주는지 완벽하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이 책에 대한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책은 안녕하세요. 이 책은 혼다 켄이라는 저자분이 지으셨는데요. 혼다 켄은 20살 때 30살까지 행복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컨설팅 및 회계 사업에 뛰어들었는데요. 29살 무렵에 그는 진짜 백만장자가 되었고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첫 딸이 태어나자마자 주위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는 30대에 은퇴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혼다케는 햇살 좋은 날 딸아이와 공원에서 놀다가 일하러 가야 해서 더는 놀 수 없어 라며 자녀를 타이르는 한 엄마를 보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돈을 탐구하기 시작했고 돈 때문에 힘겨워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시작하시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머니 테라피라고 여기 이렇게 칭해져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정말 열심히 보는 게 저자의 그런 앞에 머릿말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하는 글. 당신의 돈은 웃고 있나요? 몇 년 전 독특한 경험을 했다. 덕분에 이 책의 콘셉트와 제목을 구상하게 되었다. 파티에서 이분이 웬 여자분을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웬 여자분이 지갑을 볼 수 있겠냐고 갑자기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질문 자체도 이미 놀라웠을 뿐더러 지갑을 보여달라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신분증이나 돈을 들고 도망갈 염려는 없었기 때문에 호기심에 선뜻 가죽 지갑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더니 현금을 막 찾으셔가지고 고액의 지폐를 꺼내기 시작했다고 해요. 이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그래서 막 지폐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혼자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나는 그분이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있는 줄 알았다. 네, 안녕하세요. 지폐에 특별한 기호나 표시 같은 게 있냐. 하지만 이내 그런 걸 찾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분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지폐를 분류하고 있었다. 그래서 혼다케는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해요. 지갑을 보여달라는 것도 흔하지 않은 일인데 세상에 지폐를 막 다 하나하나 그렇게 살펴보고 있었다고 하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인가요? 그랬는데 어리둥절했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그 여자분이 갑자기 돈을 다 살펴보더니 훌륭한데요? 당신의 돈은 모두 좋아 보이네요. 그분은 이렇게 말하며 새롭게 분류한 돈을 지갑 속에 넣고는 나에게 돌려주었다. 그거 참 좋은 소식이에요.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분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근데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뭘 찾고 계셨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분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돈이 웃고 있는지 살펴보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지갑을 뒤진 것도 모자라서 지폐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나서 이분이 뭘 살펴봤냐고 했더니 당신의 돈이 웃고 있는지 살펴봤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정말 놀라운 얘기죠. 돈의 표정과 감정.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 돈은 어떻게 오고 갔냐에 따라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어요. 죄책감과 분노, 슬픔 속에서 건네면 돈은 울고 있을 것이고, 반대로 사랑과 감사, 행복 속에서 건네면 돈은 미소를 지을 것이라고 합니다. 주는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깃들어 있을 테니까 말이죠. 돈이 웃거나 울 수 있다고? 네, 이렇게 돈의 감정이나 느낌이 싫어지면은 변한다고? 진짜? 네. 이 당시에 경제적으로 풍족한 상태였고, 돈에 관해서라면 제법 많이 하는 줄 아는데, 이러한 통찰력은 놀라울 따름이었다고 합니다. 혼다케는 항상 경제적으로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요. 20살 때 정한 게 30살까지 행복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과 회계 사업을 시작했고, 20대의 많은 이들의 재정과 사업에 관련 시안들을 도왔고, 일을 꽤 잘한 덕분에 29살이 됐을 때 충분한 여유가 생겼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집에서 이제 아이를 키우기로 작정을 했다고 해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결정 중 가장 잘한 일이었다고 해요. 딸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뿐만 아니라 아이와 함께 하면서 두 번째 커리어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백만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족하며 평화롭게 살도록 돕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멋진 날 딸아이와 함께 공원에 있을 때 일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딸이랑 같이 즐겁게 놀고 있는데 한 아이의 어머니와 어린 딸이 막 싸우고 있었다고 해요. 딸 또래의 아이로 보였는데 엄마는 막 서둘러서 엄마 출근해야 하잖아. 얼른 집에 가야지. 이렇게 하고 아이는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더 놀고 싶다고 막 그렇게 떼를 썼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게 해서 아이랑 엄마가 막 막무가내로 막 다투고 아이는 집에 가기 싫어하고 엄마는 집에 빨리 얼른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 걸 보다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햇빛이 정말 찬란한 날이었는데 엄마는 일을 하러 가야 했고 아이는 계속 놀고 싶어 하고 어떤 부모라고 아이들과 밖에서 놀고 싶지 않겠는가. 그때 나는 결심했다. 저런 어머니라든가 매달 먹고 살기 바쁜 부모들을 돕기로 그들의 고통과 분노, 좌절을 없애주고 싶었다. 그날 오후 아이와 놀다가 지쳐 집에 돌아왔을 때 난 짧은 에세이를 쓰기로 했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관한 에세이였다. 내가 일하면서 얻은 지혜가 고스란히 들어갔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5페이지 고작 될까 정도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 쓰고 나서 보니까 무려 26페이지나 됐다고 해요. 처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쓰다니 놀라웠다. 신이 난 나머지 그 기록을 출력을 해서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안녕하세요. 스테이플러로 찍어서 친구들에게 뿌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에세이에 대해 들었다며 자신에게도 달라고 막 그렇게 요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금방 소책자로 만들어지니 네, 이제 인쇄소를 이용해서 3,000부를 찍으면은 많이 가격이 내려간다는 생각에 앞뒤 재지도 않고 그냥
털컥 주문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화물 운반대가 집 한쪽에 막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아내가 처음에는 막 너무 깜짝 놀라서 떨떠름한 표정을 짓다가 그때는 넘어가줬다고 해요. 대신 한 달 안에 치워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얼렁뚱땅 처음에 5페이지로 시작했던 그 소책자가 친구들한테 스테플러로 대충 찍어줬던 그런 것들이 갑자기 책이 돼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책자들을 나눠주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는 사람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 나눠주고 나서도 달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람들이 달라는 이유가 내용이 좋아서인지 공짜여서인지 처음엔 잘 몰랐다고 해요. 근데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10만 부를 주고 나서 이제 그 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던 찰나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관련 내용을 책으로 써볼 생각이 없는지를 물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전 그냥 작가가 아닌데요. 그럼 이제 출판사에서 계속 설득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떠세요? 이제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고, 이분은 이때 이제 딸아이와 이제 그냥 전업 주부로서 남편이지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놀이터에서 그 사건 이후에 무려 50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대략 800만 부가 판매가 되었고요. 네, 딸아이와 있던 놀이터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리다니 은퇴한 아빠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힘들어하는 워킹맘을 돕고 싶던 순간적인 통찰력이 떠올랐고, 그래서 시작한 일이 커리어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나아가 삶의 목표가 되었다. 그 목표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발견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일이었다. 책을 50권가량 썼으니 당연히 돈이라는 거는 훨씬 잘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신비의 지갑 여성이 지갑을 돌려줬을 때 느낀가 옛날 놀이터에서 이러한 일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의 에너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네. 처음에 신비의 여성에게 지갑을 되돌려 받았을 때는 이런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아, 다행이다. 내가 지금까지 번 돈이 모든 행복한 사람에게서 왔다니.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더라?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아, 맞다.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가 되도록 도왔다. 네,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왔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평화롭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도록 도왔기 때문에 돈을 나에게 지불한 사람이 내 책을 읽거나 세미나 혹은 워크숍에 참여해서 어떻게 느꼈을지를 생각했다고 해요. 내 책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고 결혼도 하며 아이를 낳았고 불행하고 해로운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의 대가로 행복한 돈을 받게 돼서 그 지갑에 있던 돈이 아마 행복한 돈이네요 하고 그 여자분이 그렇게 감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자신을 부자라고 느끼는 사람 이야기도 들었다.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든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고 인생의 다양한 면들을 만끽하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종종 돈의 대가니 돈 치료사니 이런 걸로 불린다. 돌이켜보니
지난 수년간 내가 진짜 한 일은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성공의 도구들을 발견하도록 돕는 일이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물론 돈과의 관계도 치유하도록 도왔다. 그 파티에서 내 지갑을 볼 때 이걸 깨달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맞다. 나에게 돈을 준 사람들은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주었다. 행복한 에너지가 가득했다. 그들 덕분에 내 지갑 속에서 돈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돈을 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돈에는 수많은 감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감정들을 품고 다니는데요. 이런 감정은 자신을 비롯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돈은 그저 숫자이고 종이 조각이라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돈은 그 이상의 것인데요. 돈에는 숱한 감정이 있습니다. 인식을 하는 거 이상입니다. 물론 인식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청구서는 끊임없이 날라오고 월급은 변변치 않아 미래를 대비한 저축은 생각도 못할 때 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절망감과 패배감이 들 수 있습니다. 분한 마음도 들고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부러운 마음이 그런 마음만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거나 받을 생각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우리는 대체로 돈을 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그 어두운 힘 때문에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지도 못한다고. 네. 그래서 돈이 지닌 잠재력을 아는 사람이 잘 없다고 합니다. 돈은 기쁨과 행복, 고마움을 가져옵니다. 특히 돈을 나올 때와 그 돈을 받을 때 똑같은 긍정 에너지가 들어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돈이 많다. 지금 이 순간도 많은 돈이 행복과 사랑을 전하고 있겠고 슬픔과 공포를 퍼뜨리는 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과 고마움, 기쁨, 번영, 행복을 전파하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돈의 원리를 널리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책을 써서 통찰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해서 이 책 운을 부르는 부자의 본능에 담은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교훈의 핵심을 담았다고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다킨이 물었던 질문이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돈을 어떻게 다루면 되나요?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많은 돈을 가질 수 있나요? 죽기 전에 평화를 얻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행복하고 부유하고 목적이 이끄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 이 모든 질문에 답을 해줍니다. 네, 다른 책들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꿨듯 이 책도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네. 행복한 돈을 만들어서 행복한 부자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